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이사를 했어요. 이혼과 동시에 아파트 두 채를 정리하고 엄마네 집에서도 살고 남의 집살이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만 10년 만에 제 집을 샀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실 그 내 집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가지고 시작해서 그 빚을 다 갚고 10년 만에 제 집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어제는 정말 너무 눈물이 났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여자분 상사가 있으셨어요. 상사분 집에 정말 거의 공짜다시피 하게 그렇게 몇 달을 살 수가 있었어요. 금매에 나온 집을 되게 싸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이어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추석 연휴 때 짐을 정리하려고 어제 이사한 날짜를 선택했어요. 이사한 사진과 집 사진을 저희 가족톡이 있어요. 저희 가족톡이 12명이 묶여있는 가족톡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사진을 쫙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식구들이 고생했다, 축하한다 막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아마 저희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은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아주 안 좋은 집이에요. 저의 생활권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이 아파트는 되게 안 좋은 아파트인데 저한테는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동선도 맞고 평수도 저는 이 평수가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혼자 어저께 저녁 때 막 짐 정리를 하고 짐 정리 지금도 시간이 되게 늦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되게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제가 그 늦은 시간에 혼자서 자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편의점에 가서 저는 원래 술을 예전엔 잘 먹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먹어요. 그런데 맥주 한 캔을 사고 새우깡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혼자서 재즈를 틀어놓고 저는 보통 때 CCM 듣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냥 색다르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재즈를 틀어놓고 맥주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새우깡을 넣고 이래서 혼자서 자축 파티를 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에 나가서 어제 달이 휘영청 떴더라고요. 달을 보면서 혼자서 재즈를 들으면서 막 자축 파티를 혼자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예전에 정말 차고 넘칠 때 이런 감사함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잃고 나서 제가 하나하나씩 마련해가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틀째인데 오늘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미니멀 예전에는 정말 많은 걸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켜켜이 집에 쌓아놓고 제가 홈쇼핑 중독할 정도로 쇼핑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테레비를 없앴던 계기가 홈쇼핑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그냥 과감하게 십몇 년 전에 테레비를 없앴던 거예요. 어느 날 깨달음이 있어서 최대한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거를 소유하지 않고 많은 걸 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사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많은 게 있죠. 버릴 것도 너무 많고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사를 한번 해보니까 또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극강의 미니멀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버릴 거를 또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살아보니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버릴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사 와서 어떤 책을 읽을까 이렇게 제가 골라봤었어요. 그런데 이사 올 때 제가 가구는 되도록이면 안 사려고 했는데 그 마음에 드는 책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부득이하게 샀는데 이렇게 투명 창으로 돼 있으면서 회전 책장이에요. 그래서 회전 책장의 장점이 뭐냐면 분야별로 촘촘히 여러 군데를 수납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레파토리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수납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전 책장을 돌리면서 입주 기념으로 어떤 책을 읽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전에 읽었던 아비투스 책을 꺼냈어요. 근데 이 아비투스는 그 삶에 대한 품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 집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할 것이며 나의 삶의 방식에 어떤 품격을 적용할 것인가 막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투스 책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 역시나 재밌더라고요. 아비투스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관대해야지만 삶의 품위와 부를 끌어들일 수가 있대요. 근데 이 문구를 딱 보는데 저랑 3번 근무했던 상사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여성분이셨는데 갑자기 이 문구를 읽는데 그분 상사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퇴직은 하신 지 좀 되셨는데 상사분도 저에게는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제가 처녀 때 근무했고 또 신혼 때 한 번 근무했고 또 거의 말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저의 성장 과정을 다 보셨던 상사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의 그 인생에 굴곡이 생기는 거를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셨던 상사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보통 밑에 사람이 보통 어른께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상사분은 항상 저희 아들에 대해서도 정결하게 항상 생각을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잊고 살았던, 인지하지 못했던 많은 감사한 분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또 새로 들더라고요. 늘 멀리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 중에 하나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비투스를, 고유의 아비투스를 가지려면 자기 고유만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화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독서와 여행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다. 정말 그 한 문구가 저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독서와 여행을 사랑하는 한 사람.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 얘기하면 문화와 예술도 사랑하는 한 사람인 거죠. 여기서는 최상의 리그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조용한 부를 가지고 있고 소비를 할 때는 눈에 띄지 않는 고품격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꿈의 차로 벤츠를 얘기하잖아요. 저도 벤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벤츠를 타겠습니까? 요즘에는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 어떤 급 이상의 차를 공무원들이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제차도 많이 타고 벤츠도 많이 타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벤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창립자가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최상 리그에 있는 분들은 유용함보다는 세련됨과 우아함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 자본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로 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21세기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재창조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 주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퇴직 후에 대한 얘기, 또 본인 직업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의 캐릭터를 완전히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했던 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몇십 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창의성을 넣어서 재창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투명 책꽂이를 하나 샀다 그랬잖아요. 회전 책꽂이. 제가 그 책을 쫙 정리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저한테 가장 많은 책이, 저도 몰랐는데 제가 마케팅 분야 책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 심리에 관한 책을 제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부자학 이런 책도 제가 조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책들을 독서 모임에서 많이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새삼하게 된 거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대요. 돈만으로는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지하철에서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택시 안에서 오는 게 낫다. 어찌 보면 행복이라는 거는 소유하기, 사랑하기, 존재하기,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대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리치한가, 이걸로 그 본인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를 결정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지원을 받되 지원에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춘기 때.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 없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경영에 되게 눈을 빨리 떴어요. 본 과목은 이과였는데 본인이 그때부터 자기 혼자 살아야 된다, 내가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결국엔 그런 환경이 저희 아들을 되게 탄탄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본인이 따로 공부를 해서 그거를 다 커버하더라고요. 주식이 됐던 주식금,
외화 환율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그 흐름을 알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확실할 때 그냥 커피값을 번다는 생각으로 한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그 용돈을 정말 최소한의 용돈을 받고 본인이 혼자서 자수성가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등록금도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었고, 용돈도 정말 한 달에 정말 조금밖에 안 줬어요. 사람들이 그 금액을 얘기하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이 생기면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이 그거를 해결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이 기특하다기보다 되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라 그러면 자기 괜찮다고, 돈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조르조 아르마니 아시죠? 이 조르조 아르마니가 그랬대요. 현재 내 직업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직업, 원하는 직업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아르마니는 평소에는 진한 바지에 흰 티를 즐겨 입고 저녁에는 턱시도에다가 맞춤형 셔츠를 입었었대요. 최상위 리그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패션을 본인의 아이덴티티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패션을 노력하거나 과시하거나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거는 중산층이 하는 거지 최상위 리그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최상위 리그에 올라갈수록 아비투스가 높을수록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공격을 받을 때 훌륭한 리더가 취하는 태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에 흔들리지 않고 비판적인 상황에서도 품격을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 품격이 더 돋보인다는 거죠.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급함이 없대요. 그리고 누군가를 시기하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결론을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시간들이 초조하거나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목표하는 어떤 꿈을 이룬다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 과정을 즐기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는 의도 없이 담백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의도의식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의도의식 사회관계를 형성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나 의도 없이 접근하나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연락처의 개수, 사람의 개수 이런 거보다는 정말 나의 가치관과 그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잘해주는 게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진짜는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그렇게 남는 관계가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재산을 날려보면서 정말 없는 사람들의 서름을 정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을 엄청 많이 상해보면서 정말 그때는 정말 제가 단명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되게 힘든 시간을 한 6개월 보냈었는데, 통증의 그 치수가 말기암 4기랑 비슷한 통증이라 그랬었거든요. 정말 암 환자들의 그 고통과 통증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일을 있다 보니까 이게 자리가 좋은 자리 같다, 안 좋은 자리 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의도가 있고 담백하지 못하신 분들인 거죠. 굳이 그런 분들한테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고 동창 몇 명을 만났어요. 제가 여고 동창들이 벌써 얼마가 된 만남이에요. 18살 친구들 10명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저희가 50대 중반이니까 되게 오랜 세월을 만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딱 묶여서 형식적으로 만나지 말자. 나는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겠다. 이랬더니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너가 이 모임에서 나갈 생각을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을 때 편하게 그냥 그때 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결국은 친구들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1년의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보자. 그리고 제가 약간의 거리두기를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저희 여고동창 친구들은 제 그 심리 상태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친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친구들랑 가까이 지내야지 이렇게 오랫동안 한 모임을 너가 나가서 따로 만나겠다? 너 이거는 너무 나쁜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가 50을 넘겨서는 할 수만 있다면 보면 반갑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가 좋고 그리고 굳이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누군가를 100% 만나야 되고 이런 게 이제는 이런 거를 좀 벗어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 친구들은 아직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는 내년까지 방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 모임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동의를 어렵게 얻은 거죠. 그렇게 말하면 너는 자존감이 높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자존감이 높은 걸로 그냥 봐줘라 이러고서 제가 내년부터 모임을 나가겠다. 아비투스 책은 제가 읽었던 책이라서 지금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 읽었고 본연의 그 품격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품격이라는 거는 정말 얼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게 드러나는 게 품격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멘토를 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 했는데 사실 그분은 제가 거절했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멘토의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멘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멘토라는 거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멘토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대답을 못 했는데 사실 살면서 저희가 멘토가 필요하죠. 멘토가 필요하고 멘토라는 거는 멘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멘토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 사회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저절로 그 멘토라는 게 존경심이 밑에 깔리지 않으면 그 멘토 관계는 되게 유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분들께서는 제가 멘토로 삼고 있다는 걸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멘토가 그래도 여러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제가 그냥 심플하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심플하게 인테리어를 했고 제가 조금 신경 쓴 부분은 조명을 조금 신경 썼고 나머지는 그냥 정말 미니멀 초극강의 미니멀을 하고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난 시기에 내 아비투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